이렇게 얼굴이 붉을 때는 이런 건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뭐냐면요, 건강한 강남 허준 박용환 원장입니다. 얼굴이 붉어져서 국민인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안면 홍조 혹은 이것이 계속해서 심해진다면 주사라는 질환까지 진단을 받게 되죠. 이렇게 얼굴이 붉어지는 그런 원인을 한번 살펴보고요, 평소에 생활 습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면에 홍조가 생길 때는 이 홍조가 열로 인해서 위로 올라온 결과인데요, 그 원인이 아래쪽에서 기운이 없어서 열이 오르는 건지 위쪽에서 염증 상태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한약에서 아주 중요한 구분법이에요. 만약에 위쪽에서 원인을 이래 가지고 열이 오른다면 염증 때문일 거니까 염증을 줄여주는 이열탕 같은 처방들을 쓰고요, 만약에 아래쪽에 있는 기운이 부족해서 위쪽으로 열이 뜬다면 아래를 보호해주는 어떤 보약계통, 즉 육미주황탕이나 자음광화탕 같은 약재들을 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침 치료를 할 때도 위쪽에 있는 염증을 줄여줄 것인지, 위로 뜨는 열 자체를 꺼뜨려 줄 것인지, 혹은 아래쪽에서의 기운을 북돋아주는 그런 치료를 할 것인지에 따라서 혈자리도 바뀌고요, 약침을 치료할 때도 얼굴에 바로 침을 놔가지고 열을 빼줄 것인지, 녹용이나 삼 여러 종류의 보호하는 성분들을 채워서 아래쪽에서 기운을 올려줄 것인지, 이런 식으로 치료법들을 정해요. 홍조란 것이 피부의 염증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고요, 갑상선 호르몬, 부신 호르몬, 여성 호르몬 같은 어떤 호르몬의 이상으로 인한 것,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듯이 한약에서도 위쪽에 있는 염증과 아래쪽에 우리의 기운, 이렇게 차이를 두고 치료에 접근을 합니다. 이런 치료는 한의사들이 하겠지만 여러분들도 평소에 생활 습관을 좀 고쳐주시면 치료가 훨씬 더 빠르거나 혹은 가벼운 안면 홍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누그러뜨릴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피부로 따진다면 첫 번째, 자극을 없애야 됩니다. 피부의 자극은 뭐로 주나요? 아마 물리적인 자극이 햇빛이 강한 것을 쐬거나 혹은 바람이 부는 곳, 이것이 피부에 가장 안 좋습니다. 이 두 가지는 피부를 굉장히 건조하게 만들고 예민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민해지면 점점 붉은기가 올라오겠죠. 햇빛 자극을 막는 방법은 물리적으로 모자를 쓴다거나 양산을 쓴다거나 해서 햇빛을 차단하는 방법도 있고, 내 얼굴에다가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방법이 있을 건데, 자외선 차단제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물리적 차단제 혹은 화학적 차단제인데요, 보통 무기자차, 유기자차 이런 식으로 부르죠. 무기자차는 징크옥사이드 혹은 티타늄 디옥사이드 같은 것들이 함유되어 있는 것들인데,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돌가루가 섞여져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발라서 자외선을 맞게 되면 자외선이 와서 튕겨나가게 되겠죠. 자, 화학적 차단제는요, 온갖 화학물질들이 있어서 얼굴에 바르면 자외선이 들어오면 튕겨내지 않고 여기서 화학적 반응으로 없애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이 좋을까요? 무기자차 같은 경우에는 튕겨나가니까 일단은 효과는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데 무기자차의 단점이 뭐냐면 백탁 현상이라고 그러죠. 아주 하얗게 뜨는 거죠. 그것 때문에 세안을 너무 많이 하게 되니까 단점이 생기고요. 유기자차 같은 경우에는 자외선을 흡수를 해서 여기서 자외선을 없애버리는 그런 작용을 하면서 열을 발생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화학적인 반응으로 피부에 또 자극을 주니까 그것 또한 안 좋죠. 그런데 이 둘 중에서 뭘 고르느냐라고 선택을 해야 한다면 저는 무기자차 쪽을 조금 더 권하고 싶고, 대신 그런 백탁이 안 좋으니까 세안을 조금만 더 덜 하는 방식으로 해서 자극을 줄이는 방식으로 해서 세안을 꼼꼼하게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햇빛에 의한 온도가 올라가서 열이 오르게 되는 것도 또한 홍조일 때 아주 안 좋으니까 바람이 불거나 온도가 변화가 심한 곳은 꼭 피해 주시고요. 여름철 같은 경우에 강한 자외선이 내리쬐다가 어떤 곳에 딱 들어가니까 또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쐬가지고 온도가 뚝 떨어졌다가 다시 또 바깥에 나가서 강한 자외선을 쬐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다 보면 피부의 온도가 너무 심하게 반응이 일어나서 또 피부가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하는 자극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바로 세안입니다. 세안을 보통 남자 세안이라 그러죠. 부르르르 하는 이런 식으로 아주 세게 문질러대는 세안을 하게 되면 당연히 피부에는 안 좋은데, 대부분 홍조가 있는 분들이 피부가 예민한 상태이기 때문에 세안제를 선택하실 때 클렌징을 가장 가벼운 정도로 하시고, 가급적이면 클렌저를 바로 이렇게 묻히는 것보다 손을 충분히 거품을 내어서 이 거품 자체를 묻혀서 그런 정도로 아주 가볍게 하시고요. 심지어는 손가락도 이 네 번째 손가락이 약하니까 이런 손가락으로 하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세안을 아주 가볍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중세안, 삼중세안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가급적 세안을 단축해서 압축해서 하시고요. 저는 오일 세안을 조금 더 권해드리는데, 왜냐하면 보습이 그 위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산성 세안을 하다 보면 이런 우리 몸에서 피부 장벽이 더 무너질 수 있고 자극을 많이 주기 때문에 홍조가 더 심해지고 예민해집니다.
그 다음으로 바로 보습제를 잘 발라주시는 게 아주 예민성 피부일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안을 하실 때 뽀득뽀득거리는 느낌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그 느낌은 좋지만 사실 얼굴 피부에는 굉장히 안 좋으니까 예민 피부를 만들거나 혹은 트러블을 유발시키는 행동이니까 그런 세안은 가급적 삼가주시고요. 아주 얼굴을 부드럽게 세안을 해준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열을 올리는 행동들이에요. 열을 올리는 습관들이 뭐가 있을까요? 술을 마시는 것도 열을 올리는 거죠. 술을 마시면 위쪽으로 열이 이렇게 오르면서 얼굴이 붉어지면서 달아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술을 자꾸 마시는 이런 행동들은 열을 많이 발생시켜서 피부를 더 예민하게 만들고요. 두 번째는 운동도 열을 많이 올리기 때문에 피부 트러블이 있거나 홍조가 있으신 분들은 운동을 할 때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운동을 아주 세차게 힘들게 하다 보면 열이 막 오르고요. 피부가 예민해지신 분들은 해당하는 부위가 더 붓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할 때 내 몸이 회복되는 정도로 가벼운 운동을 하시고요. 만약에 내가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헤어밴드를 해서 땀이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방지해서 나중에 자극을 조금 줄여주고요. 쿨링할 수 있는 것들을 요즘 장비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내 몸에 착용을 하거나 해가지고 훨씬 더 열감을 줄여주는 그런 식으로 대책을 마련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욕 같은 경우에도 뜨거운 물에 이렇게 오래 있다 보면 위쪽으로 열이 많이 오르잖아요. 물론 목욕은 혈액순환을 위해서는 좋은 거지만 열이 많이 오르면 홍조 피부인 경우에는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가볍게 따뜻한 정도로만 느끼고 빨리 나오셔야지 열이 펄펄 끓을 정도로 이렇게 있으시면 홍조한 예민 피부가 더 심해지고요. 그 다음으로 뜨겁고 맵고 자극적인 그런 음식들도 역시 몸에 들어가서 열을 유발하고 교감신경을 막 흥분시키고 피부 모공을 확장시키기 때문에 그런 음식들도 주의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예민한 피부들은요, 설탕이나 과당 같은 아주 단 음식들에 반응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너무 지나치게 단 음식들도 좀 피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스트레스를 조절해야 되는 겁니다. 아마 홍조가 있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새로운 환경에 가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혹은 어떤 발표라든지 긴장되는 상황이 있다 보면 갑자기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감정이라든지 스트레스 상황이 있을 때는 홍조가 더 심해지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호르몬의 변화도 일어나서 내 얼굴을 막 이렇게 자극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스트레스를 좀 피해주는 거, 감정 조절을 좀 해주시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 이런 자율신경을 조절하기 위해서 평소에 복식호흡을 좀 해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고요. 제가 스트레스일 때 조절하는 혈자리 올려드린 거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눌러주시면서 스트레스를 좀 완화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호르몬을 조절하는 여러 가지 생활요법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쉬는 거예요. 갑상선 호르몬이 안 좋거나 부신 호르몬이 안 좋거나 특히 갱년기 때 홍조 증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항상 몸이 피곤해지고 그로 인해서 몸에서 열을 유발을 하게 됩니다. 이때 나타나는 열은요, 피곤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허열이라고 한의학에서는 부르는데, 허열은 몸에서 피곤하니까 우리가 아주 힘들게 일을 하고 나거나 운동을 아주 지나치게 하고 나면 몸에서 열이 펄펄 오르잖아요. 그때는 기운이 없어서 오히려 열이 오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열조차도 피부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이런 호르몬의 증상을 예방하거나 혹은 평소에도 과로를 하게 되어도 마찬가지로 그런 허열이 뜹니다. 그럴 때는 충분히 쉬어주시고 잠을 충분히 자고요. 평소에도 과로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절을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피부에 일어나는 증상들은 대부분 다 위쪽으로 열이 떠서 그리고 예민해져서 생기는 트러블들이기 때문에 첫 번째, 자극을 줄여주자. 두 번째는 열이 나는 생활 습관들을 줄여주고, 세 번째는 감정, 스트레스를 조절해주고요. 네 번째는 충분히 쉬어주는 이런 생활 습관들을 여러분들이 유지하시게 되면 홍조, 예민성 피부, 트러블들도 상당히 줄어들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맑은 피부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강남 허준 박용원 원장이었습니다. 건강하람!